네, 지금 이 시각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책 시간입니다. 오늘 유가 급락이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대 지수 미국에서는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유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일 시추사인 할리버튼은 10.86% 하락하고 있고 또 정유회사 쉐브론은 5.42%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약보합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애플과 야후도 오늘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형주가 또 견인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가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13.48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2053.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시장도 가보겠습니다.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로존 11월 마켓이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50.1로 발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50.6이었는데 계속해서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 주문도 19개월 만에 최저치인 48.7을 기록했는데요. 3개월째 5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유로존 3대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PMI 모두 5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치를 하회함으로써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약보합 이어가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큰 폭의 하락세, 그리스는 강보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디스에서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시면 일본 소식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머니에서 오펙이 미국의 셰일 산업에 메시지를 보냈다. 추락사해라라는 이런 제목을 좀 강하게 뽑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펙이 감산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셰일 산업을 스퀴즈, 좀 쥐어짜기 위해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북미의 원유 생산자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고가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셰일 산업을 붕괴할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무디스에서 오늘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내용이고요. 내용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낮췄고요. 한국보다 원래는 같은 등급이었는데 지금은 한국보다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정 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지 또 성장 부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아베 신조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캠페인에 들어가는데 그 캠페인에 한 주 앞서서 이렇게 강등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부에 좀 또 다시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소식입니다. CNBC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에 전체 매출이 11%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좀 실증이 났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온라인 거래는 좀 몰렸다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20.6% 전년보다 20.6%가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사이버 먼데이, 이 온라인 쇼핑의 최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먼데이 중에서도 2013년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포브스에는 이런 의견 줬는데요. 사이버 먼데이가 내년에는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굉장히 늘면서 이 온라인 쇼핑의 날인 사이버 먼데이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내년부터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이버 먼데이를 온라인 매출에 있어서 좀 앞설 것이다, 추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올해까지는 약간은 그래도 사이버 먼데이가 조금은 웃돌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가 금요일에 온라인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또 오늘에는 또 사이버 먼데이가 또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오프라인 매출이 일단 줄어들고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는 건 전 세계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사실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저도 사실은 그 스마트폰을 중국산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내 IT 기업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그렇게 IT 기업들 좋지 못했고 오히려 좋은 쪽을 보게 되면 오늘 뭐 영원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필라코리아라든가 이런 의류주들이라든가 오로라가 블랙프라이데이 전날까지 강세였죠. 신고가 경신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신고가 경신을 오늘 또 한 번 이어갔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역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블랙프라이데이 관련주 그동안에 뭐 IT 뭐 이런 쪽을 봤었는데 이제는 뭐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예. 개념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종목들한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기사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 이제 오프보다는 온라인이 무조건 대세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통 안에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TV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인터넷을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는 진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IT 부분에서 많이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저번에도 네. 한번 다룬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아까 말씀을 해주신 의류라든지 아니면 장난감이라든지 캐릭터 완구라든지 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소비 성장 자체가 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틈새,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들처럼 그런 틈새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유가가 빠져도 네. 유가가 빠져서 우리가 뭐 차를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돈 아껴갖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예. 기름을 많이 바꾸실 먹더라도 겁니까? 네. 큰 차를 살 수는 있겠죠. 아, 그죠. 근데 유가 그 세이빙 되는 거 갖고서, 네. 그러니까 뭐 차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유가 세이빙 된 거 내가 주유 하는 거 돈 아껴갖고 햇반 뭐 하나 면티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가 떨어진다 하면서 예. 주유소에서 물을 안 줘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내 진짜 돈이 뭐 유가 아껴갖고 유가 때문에 세이브가 더 되면 그 돈 가지고 뭐 옷이라도 한 벌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면티라도 하나 살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건데 네, 두 네네.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몰라서 네네. 질문하는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네네. 뭐 박싱데이 이런 날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네네. 제조사가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파는 쪽에서 그냥 물건을 아예 그냥 손해를 보고 싸게 파는 건지 전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일 처음 물건이 나오면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백화점 네. 들어갈 때는 원래 이제 받으려고 했던 가격 그대로 이제 받는 거죠, 정가로.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 팔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할인마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처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팔리게 되면은 뭐 아울렛이라든지 막 시장 쪽으로 이제 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이 재고 자체가 털어야지만 다른 신제품을 쓸 수가 2월 상품 있으니까 같은 그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재고 자체를 털기 위해서 아예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그리고 하시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네. 뭐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이나 이런 의료주들 뜬 거는 사실 오늘 날씨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그 네. 부분에 어떤 센티멘탈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아, 하고 오늘 날씨에 영향이 예, 있었다.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정말 한순환이 되는 OEM 업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거대 기업들로 어떤 이 OEM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도 봤는데 어떤 이제 치킨 게임에서 이제 이긴 거죠, 한마디로 이겼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지 사이버 먼데이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금 네. 어렵다. 아니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CJ 하면은 신규 예. 매출이 또 뜰 수가 있는 부분을 네네. 마련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이쪽에서 의류가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생기게 되면 신규로 다시금 더 그 재고가 재고 소진으로? 정리되면은 네. 신규로 다시금 물량을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련이 아예 없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일단 같습니다. 유통주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겠죠. 유가가 뭐 급락한 것도 있겠지만.
제한통운뿐만 아니라 페덱스 뭐 이런 전체적으로 직구 역직구가 일단 되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 뭐 국내 기업들 과거하고는 다르게 IT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물류 기업들 앞으로 이 물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해외 직구래요. 해외 이슈에 대한 쪽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전략 꼼책입니다. 강준혁 대표님은 유가 하락 수혜주에 지속 관심 갖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표님도 1970선 안착 확인 후에 투자하자라고 전략 짜셨고요. 이승환 대표님도 중국, 미국 모두 소비재 중심 성장형 포트로 구성됐다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그냥 좀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이제 역시 뭐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종목 진입이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템포로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종목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지금 시장은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하락하는 수혜주 쪽으로 일단 집중을 해 주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선 위쪽에서 상승을 하는 날도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지수의 봉의 색깔은 파란색을 좀 나타내고 있죠. 상당히 좀 세련되지 못한 올라는 같지만 시초가에서 밀리는 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조금은 시장이 좀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어떤 지금은 특정 종목군들 굉장히 좀 난세의 영향이 난다고 시장 대비해서 잘 가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흐름 한번 좀 더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1970선 위쪽에서 좀 안착되는 흐름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은 안정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단 소비재 중심에 대한 그리고 성장형 중심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서 흐름 봐도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의 주가의 위치, 대우조선과 SK이노베이션은 제자리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가 그것을 또 보여주지 않나. 그럼 상대적으로 덜 갔던 기업들, 성장형 기업으로 분류됐던 쪽에서 영업무역, 파라다이스, 토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도 좋을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강준호 대표님, 무료 강의 있죠? 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단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와우파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사진을 가져오셨어야죠. 네, 옛날 사진입니다. 네, 저 사진이 굉장히 저는 샤프해 보이네요. 예,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자, 오늘 꼼꼼 체크 해봤는데요. 지금 베링해에서 501호, 오룡호가 지금 침몰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꼼꼼 체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